기묘한 기록 보관소, 붉은 낙인의 집, 사라진 세입자들의 비명. 우리가 매일같이 머물며 안식을 취하는 집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나를 서서히 집어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는 거대한 무덤이라면 당신은 어떤 기분을 느끼겠습니까? 최근 서울과 인천의 경계에 있는 어느 신축 빌라 밀집 지역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실화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늘 이 기록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화려한 인테리어 사진 뒤에 숨겨진 추억하고 기괴한 진실은 대개 우리가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그 정체를 드러내곤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 남자는 오랜 시간 공들여 모은 전세 자금에 대출을 보태어 인천 가저동과 부평, 경계에 위치한 조용한 빌라 하나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급한 사정으로 내놓은 급매물이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남자는 이삿날에 설렘을 안고 텅 빈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왠지 모를 서늘한 한기가 발목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으나 그저 겨울바람이 창틈으로 새어 들어온 것이라 여기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는 며칠에 걸쳐 짐을 정리하던 중 안방 서랍장 뒷면과 맞닿은 벽지가 미세하게 들떠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결로 현상으로 인해 곰팡이가 핀 것이라 생각하여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고 덧밤을 칠하려 했으나 젖은 벽지를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자 안쪽에서 바스락거리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남자가 벽지의 모서리를 잡고 천천히 뜯어내기 시작했을 때 그의 눈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벽지 안쪽에는 원래의 시멘트 벽이 아닌 핏빛처럼 붉은 글씨가 촘촘하게 적힌 노란색 부적들이 마치 사람의 가죽처럼 벽면 전체를 빈틈없이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한두 장이 붙어있는 수준이 아니라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벽면이 수백 장의 부적으로 도배되어 있었으며 그 글씨들은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기분 나쁜 시각적 잔상을 남겼습니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뒤로 나동그라졌으나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 부적들의 정중앙에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낸 듯한 기괴한 문장들이 새겨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발 나를 이곳에서 내보내달라는 절규와 함께 앞서 이곳을 거쳐갔던 세입자들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3명의 이름이 붉은 핏자국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즉시 부동산을 찾아가 항의하려 했으나 그가 계약했던 부동산 사무소는 하루아침에 폐업한 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황한 그는 직접 등기부 등본을 다시 떼어 확인해 보았고 그 과정에서 소름 돋는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소유주로 등록된 인물은 이미 10년 전 부평 인근의 산에서 행방불명된 뒤 사망 처리가 된 노인이었으며 그가 죽은 이후에도 이 집의 전세 계약은 매년 새로운 사람과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주변 이웃들에게 이 집의 내력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그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서둘러 문을 걸어 잠갔고 오직 동네 어귀에서 오랫동안 구멍가게를 운영해온 노파만이 그에게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 집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 지어진 재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노파의 말에 따르면 이 빌라가 들어서기 전 그 자리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일가족이 몰살당한 폐가가 있었으며 그 원혼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누군가 주기적으로 산 재물을 바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남자는 그날 밤 짐을 싸서 당장 도망치려 했으나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 밖은 분명 익숙한 복도여야 했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동굴 같은 공간이었으며 그곳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웅얼거리는 듯한 기괴한 중얼거림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닫았고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 했지만 창밖의 풍경 역시 이미 그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온통 붉은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멀리서 검은 상복을 입은 형체들이 무리를 지어 이 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남자는 집안의 불을 모두 켰으나 전등은 기분 나쁘게 깜빡거리더니 이내 퍽 소리를 내며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암흑 속에서 오직 안방 벽지의 붉은 부적들만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기괴하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지만
벽 너머에서 누군가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70년 동안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찾는 듯한 날카롭고 집요한 소리였습니다. 벽지 안쪽에서 시작된 그 소리는 점점 남자가 숨어있는 쪽으로 다가왔고, 이내 붉은 부적들이 하나둘씩 찢어지며 그 틈 사이로 청백하고 가느다란 사람의 손가락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가락들은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마치 그를 벽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듯 그의 옷자락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남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거실로 도망쳤지만 거실 바닥 아래에서도 누군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과 함께 바닥 판자가 하나씩 들썩거리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썩은 물 냄새와 함께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액체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딛고 서 있는 이 집 전체가 사실은 거대한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이며 자신을 소화시키려 한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남자의 고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방의 수도꼭지에서는 맑은 물 대신 진득하고 비릿한 핏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싱크대 아래 배수구에서는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들이 뭉쳐나와 거실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그는 거실 한복판에서 절규하며 무릎을 꿇었으나 천장에서는 죽은 이들의 원망 섞인 한숨소리가 차가운 물방울이 되어 그의 정수리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산 사람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벽면과 가구, 심지어 공기조차 그를 거부하며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남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마지막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화면에는 숫자 대신 알 수 없는 기괴한 기호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이 집의 안방 벽면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카메라가 서서히 뒤로 물러나자 그곳에는 지금 이 순간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집안에 숨어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남자는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했으나 그곳에는 오직 텅 빈 어둠만이 존재했습니다. 화면 속의 카메라가 다시 벽면을 비추었을 때 벽지 위에는 방금 전까지 없었던 네 번째 이름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붉은 글씨가 이름을 완전히 완성하는 순간 남자의 몸은 마치 투명한 손에 이끌리듯 벽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벽을 잡고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벽면은 마치 늪처럼 그의 팔과 다리를 집어삼켰고 부적들의 비릿한 향취가 그의 폐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보았던 것은 벽지 틈새로 비치던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보며 비웃는 듯한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그의 영혼이 벽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 방 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찢어졌던 벽지들은 스스로 복구되어 다시 깨끗한 하얀 면을 드러냈고 거실 바닥을 메웠던 검은 액체와 핏자국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신던 신발, 그가 읽던 책, 그리고 그가 부모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작은 선물까지 모두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주인을 바꿀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이 빌라의 앞을 지나가던 행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건물의 외관을 보며 아무런 이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타고 왔던 이삿짐 트럭은 여전히 길가에 세워져 있었으나 그 주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 집은 다시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었고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공인중개사의 가머니설에 속아 또 다른 젊은 부부가 이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삿짐을 풀며 거실의 깨끗한 벽지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새로 바른 하얀 벽지 바로 안쪽에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남자의 비명이 부적이 되어 빼곡하게 박혀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손톱자국 위로 다시 새로운 이름이 적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이 빌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천 가좌동의 어느 골목길에서 먹잇감을 기다리는 거대한 덫처럼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새로운 거주지를 찾고 있다면
반드시 그 집의 벽면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겉으로는 깔끔하게 도배된 것 같은 벽면도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고통이 압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계약을 서두르거나 이전 세입자가 밤중에 갑자기 집을 다 버리고 떠났다는 소문이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집을 판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당신에게 전가하고 도망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벽지가 유독 두껍게 발려있거나 특정 구석이 자꾸만 들떠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절대 그 벽지를 함부로 뜯어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확인하는 순간 당신 역시 그 집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벽 속에 갇힌 채 다음 세입자를 기다리는 처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집주인이 유독 친절하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재단의 다음 제물로 선택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아래에 그리고 우리가 매일 기댄 이 벽 너머에 얼마나 많은 원혼의 비명이 압축되어 있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 관계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력한 것은 그 땅이 기억하고 있는 피의 기록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안방의 벽지를 손으로 천천히 쓸어보십시오. 만약 벽지 안쪽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지거나 누군가 당신의 손길에 응답하듯 안쪽에서 벽을 툭툭 친다면 그것은 이미 늦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집의 일부가 되었으며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당신의 이름은 이미 붉은 부적 위에 5번째 이름으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기묘한 기록 보관소가 오늘 전해드린 이 기록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구체적인 번지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인천 가저동 일대에서 벽지가 유독 붉게 변색된 집을 발견하게 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곳을 떠나십시오. 그곳은 집이 아니라 산자를 죽은 자들의 세계로 인도하는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비명조차 새어나오지 못하는 그 두꺼운 벽지 속에서 당신은 영원히 반복되는 고독과 공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 좁은 벽 사이 공간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직 다음 세입자가 당신의 이름을 발견하고 경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한 장의 붉은 종이로 요약되는 순간 당신의 모든 기억과 존재는 이 기록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의 시대라고 믿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설명할 수 없는 원초적인 공포는 우리 곁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 바로 아래 누군가는 지금도 벽 속에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가전제품들 그리고 당신이 안식처라고 믿는 그 사방의 벽들이 모두 당신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도구로 돌변할 때 인간은 그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 기록을 듣고 있는 당신의 뒤에 있는 그 벽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지금 당신 뒤의 벽에서 들리는 그 작은 소리 그것이 과연 옆집의 소음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부르는 벽 속의 세입자들의 목소리일까요?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무지가 곧 유일한 안식일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상 당신의 무지는 이미 깨어졌고 당신의 집은 이제 당신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 당신의 벽이 당신을 집어삼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집의 계약 만료일은 당신의 죽음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완전히 잊히는 날입니다. 기묘한 기록 보관소의 속어는 여기서 문을 닫지만 당신의 비명은 이제 새로운 부적이 되어 벽 속에 차곡차곡 쌓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번에 이 집을 찾아올 세입자를 위해 당신의 가장 처절한 울부짖음을 그 붉은 종이 위에 남겨두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한때 이 세상에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부디 평온한 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